바람이 숨을 죽이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은 흐름을 멈춘 듯 정적에 빠진다. 미동조차 없던 찌가 긴 침묵을 깨자 물고기가 힘찬 몸짓을 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기다리는 법과 기다림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낚시. 하나의 찌를 탄생시키기 위해 묵묵히 열정을 쏟아내는 장인의 마음과 꼭 닮았다. 안성맞춤의 본고장 경기도 안성시. 이곳에 지난 33년 낚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안성맞춤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 낚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즐겁다는 수제찌 장인 안재민 씨가 그 주인공이다. 아버님 때부터 한 47, 8년 정도 됐고요. 제가 처음 손댄 게 아버지 밑에서 배우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제대하고 잠깐 하다가 집에서 이제 아버님 권유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같이 주위에서도 많이 권유를 했고 또 본인도 낚시를 좋아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죠. 다니던 직장까지 접고 수제찌에 매달렸을 만큼 낚시를 좋아했던 아버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들이 꼭 이어주길 바랬다. 안재민 씨도 망설임 없이 그 길을 선택했지만 무척이나 꼼꼼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의 성격은 그를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다. 같이 마주보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수작업을 하던 시절에 대패질을 하고 바쁠 때는 화장실 한번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가면서 다니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게 힘들고 싫고 관두고 싶은 마음도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생각이 났지만은 수제찌 제작에 혼을 실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새 20여 년. 날이 갈수록 세상은 최첨단의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 대패는 물론 이거는 이제 수작업을 해서 다 만드는 대패이긴 한데 이건 제가 만드는 대패가 아니고 30년, 40년 전서부터 아버님이 만들어가지고 쓰던 거를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친이 직접 제작해 물려주신 찌 제작용 대패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탓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지만 굴곡진 형태의 찌를 만드는 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계가 하루에 100개 나오고 수작업이 10개 나온다 하더라도 제품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대패 손이 가기 마련이에요. 선친 때부터 이어진 수제찌를 향한 고집스런 집념. 안재민 씨는 오랜 시간 손으로 몸통을 깎고 다듬는 진짜 수제찌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초경량 고부력찌 개발에 성공했을 땐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호황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봐도 되죠. 예. 왜냐하면 찌 만드는 업자들 자체가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가 상품들이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좋다는 찌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는 낚시꾼들 사이에선 이대를 이어온 수제 안작찌를 여전히 으뜸으로 꼽는다. 우리 모양으로도 도자기로도 만들고 있어요. 낚시를 내가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찌를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이 찌가 좋더라고요, 나한테는. 잘 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잡으면 입질 파악이 좀 저기 하고 찌 맛이 한마디 쭉쭉 올려주고 그런 거 있지. 값싼 공장제 수입지가 범람하는 시대에도
믿고 찾아와주는 사람들. 그것이 안작 조구의 가장 큰 힘인 것이다. 낚싯지 공정의 가장 큰 몫은 재료에 있다. 그러나 좋은 재료일수록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그쪽에 굵은 거 있네요. 예. 최고로 꼽는 나무 재료는 대부분 추운 계절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12월 초순부터 1월 한 중순까지 두릅 채취하기가 가장 적당한데 12월이 너무 막바지에 가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춥기도 하니까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합니다. 주로 걸어 다니시는 게 어떤 거 걸어 다니세요? 저희가 이제 두릅, 수수, 또 그 돼지 감자대, 해바라기 대공, 주로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많이 합니다. 몸통의 기본이 되는 나무의 재료는 주로 강원도에서 채취한다. 추운 지방에서 형성된 산물들을 먹고 자란 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쓸 게 많이 있네, 더러. 좀 됐네. 예, 많아요. 운 좋게 좋은 나무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다 원재료로 사용되지 못한다. 낚싯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나무 재료가 구해지면 본격적인 공정 작업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무 다듬기. 지 재료를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과 속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사실 이 수수라는 소재는 가볍고 좋기는 한데 단점이 칠을 하면은 이 소재 자체가 상당히 그 무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칠을 흡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두릅나무보다는 조금 무거운 그런 경향이 있죠. 나무 재료는 지의 생명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찌라도 맞춤의 경중에 따라 놀림이 달라지는 것이 오묘한 찌의 세계. 그러다 보니 제 아무리 귀한 재료일지라도 모두 수제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여기가 속이 비어 있다고 쉽게 해서 속이 썩은 거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은 저희가 바로 폐기를 시켜요. 사용을 못 해요. 수수, 두릅 이런 것들을 해오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 25%에서 30%, 제품이 돼서 나오는 거는 다시 거기서 25%에서 다시 한 25%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 많이 나오면 10% 아니면 한 7, 8%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상의 상태를 가진 나무를 선별하는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공정 작업이 시작된다. 톱을 이용해 선별한 나무를 낚싯지의 크기에 맞게 잘라낸다.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은 탈진과 탈색 작업. 보다 가볍고 보다 선명한 색상을 얻어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냄새 날 텐데 독할 거야. 냄새 못 맡아 이거. 탈진과 탈색을 위해서는 암모니아와 화학약품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탈진 탈색 하려고요. 나무 좀 가볍게 만들고 색깔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탈진과 탈색 작업은 안작 조그만의 노하우가 진가를 발휘하는 과정이다. 나무를 삶아내 기름을 빼내고 채색이 잘 되도록 하얀색의 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탈진과 탈색. 빨리 끓여야지. 친척이 운영하던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배운 노하우를 낚싯지 제작에도 접목해 안작 조그만의 장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나무 재료들은 다시 건조 과정을 거친다. 보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 건조를 하는 편이지만 겨울은 양이 적고 건조가 쉽지 않아 건조기를 이용한다. 탈진탈색만 해가지고 충분히 세척을 안 한 후에 이 건조로에 넣어가지고 불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차례 불을 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경험이 많아가지고 세척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 직접 부딪혀가며 체득한 지혜는 가장 큰 자산이다. 그렇게 최적합의 나무가 준비되면 정밀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제지 성형 작업이 시작된다. 최근 모양이나 크기가 천차만별인 수입지들이 대량 생산돼 쏟아지면서 안재민 씨는 보다 차별화된 찌를 제작하기 위해 수제의 장점을 살린 독특한 형태의 찌를 보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아버지 생전에 그 대패질을 하면서 100% 수작업을 할 때 너무 능률이 안 나고 힘이 들으니까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고안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지가 한 최초에 사용하던 연도가 한 대략 한 25년 전후 됐어요. 지난 1976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에서 처음 시작된 일. 안작이란 이름에서부터 사용하는 장비들이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법. 지난 30여 년 수제지 제작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에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장인 정신만큼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찌에 자중을 재는 겁니다, 무게를. 그래서 이제 전문가용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찌를 서로 제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다르게 조립을 할 거예요. 몸통을 깎아낸 후부터 완제품이 될 때까지 안재민 씨는 최소 20회 이상 무게를 다는 작업을 반복하며 수제지의 품질 관리를 해오고 있다. 0.01g 차이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질을 붕어는 해줬는데, 찌가 둔탁하다 보면은 찌에서 표현을 안 해주는 거죠. 수십 회 반복되는 저울질과 사포질, 그리고 정교한 품질 관리는 조립으로 이어진다. 몸통 성형이 끝나면 찌의 머리와 다리를 조립하는데 길이에 따라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인다. 몸통의 중간에 뚫린 구멍에 찌 다리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접착제로 마감 후 건조를 거친다. 손은 많이 가지만 최고의 예민성과 정직성을 갖춘 찌를 제작하기 위해 무엇 하나 게을리하는 법 없다. 몸통의 무게를 최소화해 조립을 완성하면 유약칠과 연마 작업이 시작된다. 예전에야 모든 공정이 손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손이 따라갈 수 없는 정교함을 위해 잠시 기계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제 수제찌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만 의존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분 기계가 좋을 때가 있으면은 기계의 힘을 약간씩은 빌어가지고 좋은 제품을 위해서는 같이 손과 기계가 만나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다 여러 가지를 다 합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저희가. 다시 이거 08mm예요. 초벌이니까 220으로 살짝만 잡아주세요. 하나의 수제찌를 탄생시키는 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무게는 최소화하되
부력은 최강의 상태로 이끄는 수제 안작지 제작을 위해 30여 년 손발 맞춰 달려온 직원의 도움이 컸다. 옛날 생각은 꿀떡 같지요. 옛날에는 참 그만큼 잘 나가고 잘했는데, 그래 뭐 옛날 생각 해가면서 지금 일하는 거지. 많은 칠해도 무게가 늘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지도록 제작하는 것이 안작지만의 기술. 그 때문에 수차례의 유약칠과 연마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예, 당금질을 하면은 한꺼번에 뭐 한 50개, 100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세팅을 해서 담갔다 빼면은 일단 그 속도가 빨리 나오고 편하고 좋은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한꺼번에 칠 도막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붓도장을 한 25회에서 28회 정도. 예. 그 28회 하는 과정 중에서는 한 3회, 4회 정도 칠을 하고 계속 연마를 하는 거죠. 중간중간. 전국 낚시꾼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안작 수제찌는 몸통의 무게부터 일반 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찌올림의 미학이 남다르다. 여기에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채색이 뒷받침되면 안작만의 독특한 색깔이 완성된다. 채색은 낚시꾼이 물에 떠있는 낚싯줄을 잘 볼 수 있게 색을 입히는 작업이다. 화학 제품인 일반 안료를 사용하면 색이 곱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서 채취한 염료를 사용한다. 세월이 흘러도 특화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안재민 씨의 열정은 쉽게 그치지 않는다. 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이 모델 이게 히트를 쳤고 이게 어디에서 낚시를 해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으니까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낚시 기법이 자꾸 발전을 해요. 만들어도 끝이 없더라고 이게. 수제찌 공정 작업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다. 채색이 끝난 찌에 방수 작업이 더해진다. 이는 물에 24시간 떠 있어도 찌가 무리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집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명품이 안 나온다고 봐요. 예. 나름대로 자기 그 아집이라고 그러나요? 그 소신을 가지고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버텨야지만이 명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끝없는 열정과 노력만이 명품 수제찌를 탄생시킨다고 믿는 안재민 씨.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좋은 찌라도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폐기시키는데 쳐다보면 속상하니까 분기별로 많이 모아지면은 소각시켜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서운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어놓은 만족이라는 선일 것이다. 그 선을 넘지 못하면 무엇 하나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 그것이 안작 수제찌의 철칙이다. 행여나 아버지의 이름을 건 작품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늘 염려되기 때문이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애정을 쏟아 제작한 찌가 한순간에 재로 변하는 순간 속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완벽한데 아버지 기준에서는 그 제품이 완벽하지 못했지. B품으로다 열애를 시키고 폐기시키고 저는 또 갖고 와가지고 다시 손을 봐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거는 원치 않았지 아버지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추세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과 치밀함 속에 탄생한 수제찌. 제법 비싼 가격에 내놓을 법도 한데 욕심내진 않는다. 낚시는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안작의 이름을 건 새 제품을 연구하는 데 열을 올리다 보니 잠시 소홀했던 것이 있다. 바로 신제품 테스트다. 자신이 만든 제품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 고기도 잡고 찌 새로 나온 신제품들 테스트할 겸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많이 다니세요?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낚시인들이 많이 낚시하는 시기에는 많이 못 다녀요. 낚시 시작하기 전이나 지금처럼 낚시가 끝난 상황에 시즌에 낚시가 한참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쩌면 새로 생산한 찌의 제품 테스트는 핑계일지 모른다. 부전자전이라더니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진 것도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즐거움은 곧 긴장감 가득한 일이 돼버린다. 자신이 만든 찌가 세상에 처음 던져지는 순간, 이토록 초조하고 긴장된 순간이 또 있을까? 찌의 유연한 몸놀림이 물고기의 입질을 명확하게 알렸으니 이만하면 성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멈출 수는 없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지껏 찌를 만들어서 제 마음에 드는 낚시찌는 하나도 없어요. 예, 만족은 못해요, 항상. 뭔가 늘 2%가 부족해요. 언제쯤 다 써야겠어요? 글쎄요, 제가 기술이 늘어나는 것만큼 붕어도 자꾸 변해요. 변하다 보니까 평생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나. 더 이상의 큰 욕심은 없다. 그저 지금껏 쏟아온 열정이 오롯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 노후에는 제가 손수 만드는 찌로 낚시도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낚시인들이 저희 안작지를 손쉽게 접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손으로 깎고 다듬는 진짜 수제 낚싯질. 그 속엔 창창한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장인의 애환이 서려 있다.